김정은 이제 이후의 권력은 북한 정권의 붕괴 과정과 연관돼 있다. 푸틴의 입장에서 이제 과연 과거처럼 북한을 이렇게 그렇게 좋게 해줄까? 그러니까 이미 2015년부터 북중 간의 갈등이 되게 심화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당 간부들, 정말 권력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김여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여정은 언제든지 오빠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직함보다도 더 가까운 핏줄이기 때문에 김여정과 그 뭐라 그럴까요? 조용원, 뭐 최룡해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이도 이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정권이 올라섰을 때 제일 타격을 받은 게 장성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장성택의 남편은 바로 이제 김경희고, 그럼 훗날의 김경희는 바로 김여정이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김여정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과거의 고모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아마 할 겁니다. 지금쯤이면. 왜냐면 이제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의 아들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김여정이가 이제 예를 들면 현성월이 아들을 좋아할지, 또 여심이 아들을 좋아할지, 또 리설주를 좋아할지,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만에 하나 자기가 싫어했는데 후계자가 되게 되면 이제 고모와의 관계가 되게 갈등이 안 좋아지겠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김여정이도 조용원 못지않게 권력을 굉장히 장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지금. 예. 그래서 위험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의 남편도 지금 조용원 밑에서 감찰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또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부부가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죽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마 후계자가 생겨서 한동안은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제일 믿을 만한 게 그래도 김여정이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혈육의 동생과 남편이 이제 권력을 지켜줘야 되겠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권력을 이제 이완할 때 일단은 이제 혈육을 빼고, 또 혈육 같은 자를 빼고, 그 최룡해는 아마 남겨둘 겁니다, 아마. 네. 예. 빼고 이제 위험한 인물들을 다 제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인물들을 최소화시키고 이걸 가족 중심으로 남겨둘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김여정이나 그 남편은 당장 죽일 일은 없어요. 그건 이제 후대의 독재자가 결정할 거죠, 아마. 하긴 뭐 김정은도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이경이나 장성택을 차마 죽이지는 못했던 것처럼 그렇죠. 김정은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다음 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그 주변의 어떤 친위 그룹들 그렇죠. 이쪽에서는 불편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일이도 이 사람이 이제 냉혹한 독재자긴 하지만 가족을 한 명도 안 죽였습니다. 네. 예. 하긴 그 배다른 동생이죠, 김평일. 예, 김평일이를 당장 죽이고 싶었는데 끝까지 안 죽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정일이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절대로 이제 가족을 다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네. 혁명화까지 보내라,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냐면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 김옥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수용소 보내고 그 여자의 아버지와 오빠는 다 총살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고영이가 유방암으로 죽었습니다. 네.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준 원인이 뭐냐면 고영이의 사랑,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고영이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옮겨지게 한 게 김옥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 고영이는 완전히 댓글방에서 이제 거의 버림받았고, 김옥이가 사실은 김정일의 마지막 부인으로서 이제 실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김정은이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옥이를 막 죽이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김정일이가 축제바람으로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부인을 먼저 다 숙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형 김정철이 네. 그 전에 장성택이를 먼저 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막 엄청 죽였어요. 아. 그러니까 가족을 죽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개연성이 있는 김정은이가 했던 거는 이제 약과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친남매 간의 권력을 쥐고 이제 흔들었으니까 내부는 단단하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리설주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네. 김주애가 또 다른 뱃속에서 나온 남자 아이와 이제 권력을 이제 쥐고 이제 공동 권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게 현성오리와 리설주가 어떤 관계가 될 수가 있으며 어? 그리고 또 소외된 누군가는 또 누군가 또 지지해야 되고 또 누군가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자녀가 여럿이라는 전제하에.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더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더 많은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게 권력을 쥔 자는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다른 형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예? 이런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런 권력의 어떤 그 파괴적인 어떤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정은 이제 이후의 권력은 북한 정권의 붕괴 과정과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씨 왕조의 붕괴는 4대 세습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붕괴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또 지지 그룹도 이렇게 나뉘어질 테니.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일단 첫 번째로 북한의 해외 파견 인력 14만 명 가운데 7, 8만 명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이동했다. 이런 뉴스가 좀 있나 봐요. 예. 이건 팩트입니까? 아마 거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정부는 그 북한 노동자에 대한 그 태도가 되게 좀 안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노동자의 어떤 해외 파견 축소를 지금 압박으로 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이제 뺏어간다 네. 그런 이제 내부적인 또 그런 원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밀어내고 있다 보니까 또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 간의 관계가 또 되게 악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그냥 몰빵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아, 네. 예, 거의 몰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오랜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되게 부족하고 또 상당한 사람들이 또 해외로 이제 도주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북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김정은이가 이제 푸틴과 아마 이걸 약속을 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험한 일은 다 북한 사람들이 하겠다. 그걸 이미 이제 그걸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을 북한에 다 가는 것처럼 했지만 전부 다 또 러시아로 다 보내가지고 러시아 곳곳에 그냥 각양각종의 어떤 그런 노동 현장에 북한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또 외화벌이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그 러시아가 중국보다는 돈을 많이 줍니다.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러시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중국과의 관계를 뭐 거의 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돌아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모든 인력, 모든 외화벌이, 모든 이제 뭐 군사, 경제, 뭐 노동 모든 부분에서 러시아와 지금 완전히 지금 소통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푸틴과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이제 휴전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면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 이제 과연 과거처럼 북한을 이렇게 그렇게 좋게 해줄까? 네. 이제 그건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다들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한국의 경제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푸틴도 지금 뭐냐면 김정은이한테 필요한 게 군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내준 건 이제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무기들을 막 잔뜩 보내가지고 그 러시아가 이제 완전 속았거든요. 폭삭 속았다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속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누구도 안 도와주는데 자기만 도와줘가지고 이제 푸틴한테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푸틴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정찰 위성 그리고 뭐 평양을 방어하는 대공 미사일 이걸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핵잠수함 그리고 이제 뭐 구축함 그리고 이제 전투기 다 달라네. 수 57. 그러니까 거의 북한의 모든 현대적인 무기는 다 달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그 수 57 같은 경우에는 이제 F-35랑 비슷한 그 기종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전투기가
뭐 F-35 같은 경우는 한 뭐 3천억 정도 한다면 그래도 이것도 한 1,000억 가까이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전투기를 막 몇십 대 달라고 그러면 북한의 인민군대가 뭐 다 가도 그 돈을 못 갚을 겁니다, 막 이게. 네. 달랑 이제 몇만 보내놓고서 그 돈을 그쵸.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그 김정은이가 작년 10월 달에 정찰 위성 5기를 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들어온다는 거 가정하에. 근데 아직까지 하나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못 주는 겁니다, 지금. 예. 달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전쟁이 확전이 되거나 더 길어지거나 하면은 또 그렇겠지만 지금 마무리돼가는 그렇죠. 수순이라.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쟁을 한 1년 더 가야 됩니다, 사실은. 더 가야 되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좀 조마조마하겠죠. 그리고 이제 평양을 방어하는 이제 그 지대공 미사일들, 이 방어 이제 포대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제 S-500을 지금 개발을 완공을 했고 실전 배치가 되고 있고 지금 배치된 게 S-400입니다. 근데 이제 이란에 들어간 게 S-300인데 그 이스라엘 공군이 그 이란 테헤란을 포함해 가지고 이란 그 모든 군사 기지를 아주 쑥대밭에 만들어 놨습니다. 네. F-35 편대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제공한 S-300이 거의 무용지물을 했어요. 아, 그래요? 다 파괴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주력 공군이 F-35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가 이제 S-300을 이제 포대를 갖다 놨는데 이게 F-35한대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원래 S-400을 달라고 했는데 300을 줬습니다. 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찜찜한 거죠, 이 김정은도. 근데 없는 것보다 나오니까 갖다 놓긴 했는데 푸틴한테 이게 쏙 고마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란이 털렸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뭐 대한민국이 F-35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군이 F-35 이 비행장을 폭격해가지고 다 없애지 않고서는 평양에 아무리 뭐 그런 거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게 뭐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김정은 정권이 무리한 요구와 이제 푸틴의 불편한 심기 이게 지금 수면 아래로 지금 이렇게 잠재돼 있지만 전쟁이 딱 끝나는 순간 푸틴도 이제 별로 아쉬운 게 없고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가 아쉬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정상 국가가 되려면 이제 북한은 좀 멀리하고 네. 이제 대한민국과 손을 잡아야 되고 유럽과 손 잡아야 되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그렇잖아도 최근에 그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한 걸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 북러 동맹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입은 북한군 사상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위훈비를 세우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 물론 러시아가 먼저 한 이틀 전에 언급을 하고 이틀 후에 북한이 인정을 하는 형식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무슨 전략이 포함이 돼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뭔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은 뭐 북한이 뭐 왔다고 해서 별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미 뭐 다른 영웅들 많이 쏘았기 때문에. 근데 북한의 입장인데 북한은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 인민들한테 자국의 군대를 뭐 러시아 전쟁으로 파병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게 그 뭐 나온 네. 거 보니까 뭐 훈련하러 간 줄 알았는데 와보니 전쟁터였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예.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의 모든 인민군 군인들은 훈련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서 전쟁터로 훈련을 보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보내놓고 이제 실제로 전쟁에 참여를 했고, 문제는 이제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인명피해가 이제 북한에서 발생했던 인명피해가 어떤 차이가 있냐. 북한에서 나왔을 때에는 북한 사정에 맞게 처리를 해도 네.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파병으로 가서 죽었다고 하게 되면 그 파병을 받은 국가에서 이 병사에 대한 이런 그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냐는 그렇죠. 것은 보상금. 상식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상식. 예. 그러니까 북한의 사람들이 뭐 그 부모도 되겠고 뭐 형제도 되겠고, 그러니까 내 동생이나 내 아들이 죽었겠지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그 어떤 분노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한두 명이면 뭐 별 문제 없겠지만 10,000명 이상 나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파병에 대해서 북한은 가급적이면 이제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 않지만 이제 워낙 규모가 커지고 워낙 이제 그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제 북한 내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쫙 돌기 시작하겠네요. 이미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 돌았는데 이제 그 평양에서 러시아 부상병들을 대거 데려다가 이제 치료해가지고 그랬죠. 그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참전 용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우리는 평양에 못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군인들은 평양에서 대접하면서 도대체 이 나라는 자국 군대가 우선이냐 아니면 외국 군대가 우선이냐고 이제 군인들이 불만을 표출을 했고 네. 김정은 정권이 본질이 뭐냐면 자기들의 목숨을 갈아서 김정은을 살리기 위한 오로지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민생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됐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도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파병을 했는데 그 파병한 개인 군인들의 보상금은 국가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100% 본인에게 줬거든요. 네. 예, 그래서 파병 이 군인들이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을 살렸거든요. 네. 예.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파병을 결심을 하긴 했지만, 근데 북한은 파병한다는 말도 안 하고 훈련 간다고 하면서 다 죽여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이런 길도 막히고,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누구도 줄 생각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북한의 부모들이 지금 열받아 있는 것이고, 그 부모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뭐 친구들, 형제들 뭐 이런 가족까지 다 그렇죠. 지금 연대가 되다 보니까 이 보상을 끝까지 안 해주게 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북한이 또 그걸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여튼 앞으로 요 이슈와 관련해서 북한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민심의 동향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되고. 굉장히 지금 그 체제가 예를 들면 그 뭐 약간 여유가 있으면 조금 이제 풀어주겠죠. 근데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3월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원래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5년에 한 번씩 우리를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3월에 해야 될 이 선거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왜 안 하고 있냐? 그 작년부터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규모 행사를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얘는 막 뭐 쏘아 올리고 막 모아가지고 퍼레이드하고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얘가 좋아하는 걸 왜 한 번도 못 했냐? 돈이 없어요 이제는. 예? 그 정도로 지금 돈이 이제 말랐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뭐 미국과 뭐 대한민국은 이제 혼란스럽긴 하지만 근데 미국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김정은의 목숨은 미국의 손끝에 달려 있는데 최소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어를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이게 러시아로부터 이제 변변한 게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발악을 하는 거지, 발악을.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민생의 작업을 풀면서 특히 이제 뭐 이제 죽은 이제 군인들 가족에 대한 예우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북한 전체의 어떤 반발을 불러와서 이제 한순간에 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네. 예. 여기에 지금 이제 후계 구도까지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북한 인민들이 아니, 김씨 일가가 김일성 때부터 지금 쭉 오면서 도대체 해준 게 뭐냐 이거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뭐 2개 국가론 해가지고 대한민국과 남으로 갈라서 가지고 이제 통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통일은 선대 수령이 유언이기도 하고 우리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고 그렇죠. 있는 이유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면 너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 명분도 사라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민생이 파괴됐기 때문에 네. 이 위기를 김정은 정권이 돌파할 그런 이제 가능성 거의 없다. 네. 이게 이제 북한 정권이 거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7, 8만 명이 이제 러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러시아로 인력이 계속 들어가는데 네.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귀한 저 한국으로 예. 보내달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 탈북자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 뭐 유엔 난민기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다면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여기서 생기는 갈등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가 지금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유엔 난민 기구와의 관계를 과거처럼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정상 국가로 복귀했을 때 이건 바로 자동으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탈출하게 되면 러시아 정부는 이제 북한을 송환을 안 하겠죠. 네. 이걸 보여줘야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그렇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정권이 무리하게 지금 대규모의 인력을 러시아에 갖다 놨는데 이게 무리한 인력 파견이 또 대규모 탈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이제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여튼 이렇게까지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 탈북하기 쉬운 조건이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데 어쨌건 중국 그동안 그 정말 가장 어려울 때도 중국 때문에 버텼던 이 중국, 요즘은 뭐 현송월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쌍욕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일단 팩트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그 현송월이가 2015년도에 모란봉 악단을 끌고 베이징에 갔다가 공연도 안 하고 이제 팩 돌아서 가지고 돌아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국가 간의 굉장히 결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입장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관람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런 폭리시한 여사가 그 부인께서 이제 와서 받아라 했는데 그것도 안 받다. 그럼 북한이 이제 우리가 핵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현송월이가 그때 중국하고 엄청 싸우고 돌아왔는데 김정은이가 무슨 말 했냐면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이미 2015년부터 북중 간의 갈등이 되게 심화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친중화된 북한을 원하는 거지 반중화된 북한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한패거리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반중 하는데 반중이 이제 반북하고 이제 같은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중국과 북한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둘이가. 그래서 이제 이 중국과의 북한이 갈등 구조를 우리가 활용을 할 때가 왔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럼 왜 싫어하냐? 북한이 반중 국가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랑 만나서 하는 건 되게 화기애애한데 시진핑하고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김정은과 시진핑이가 대련 바닷가에서 따이렌 바닷가에서 둘이서 이제 막 손잡고 막 화기애애하게 막 웃으면서 막 뭔가 합의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진핑 이 바닷가 걷던 발자국을 이 동판에 새겨가지고 이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세웠는데 몇 달 후에 그 시진핑 주석이 동판 갖다 다 없애고 용광로에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다 녹여버렸어요. 아, 그때 심기가 완전 상했군요. 그때 완전히 갔는데 왜 갔냐면 중국이 지금 이제 중국 해군이 이제 미국과 이제 뭔가 경쟁을 하면서 미국은 이제 뭐 저게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 필리핀, 베트남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쭉 포위하지 않습니까? 이 포위를 뚫으려면 일단은 바다에서 뭔가 나가야 되는데 북한 동해 바다에 중국 해군 기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일본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동해안에 해군 기지를 하나 만들자. 네. 북중 간에 함께 쓰자. 자, 이걸 허락해주면 중국이 상당한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거 했고 김정은이가 오케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양에 돌아갔는데 이제 참모들이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중국 군대가 북한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끝난다. 아.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렇죠. 쉽게 오케이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개입 못 해가지고 막 달라 있는데 항구를 내주게 되면 이제 중국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 북한이 그렇죠. 장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몇 달 후에 안 된다고 이제 안 되겠다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제발 그러지 말고 하자 했는데 끝내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것 때문에 그나마 북한과 중국 관계는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싫어도 이제 그냥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한국 문제가 이제 터지면서 완전히 끝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야, 그러니까 참 북한 입장에서도 돌이켜 보니까 이거 길게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네. 이걸 우리한테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런 걸 제안했을까? 또 역시 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겠네요. 그게 이제 아버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우산, 미국의 군사 우산을 쓰고 경제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 뭐 함부로 개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예? 하지만 이제 한국도 이제 오란 위치가 되다 보니까 뭐 미국한테 종속됐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예. 거의 뭐 이제 동등한 관계로 가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중국의 핵우산, 중국의 뭐 이런 군사 우산을 쓰게 되면 이제 완전한 종속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근데 이걸 포기하고 독자 핵 개발, 독자 군사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중국의 우산을 쓰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아예 멸망한다고 보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버텨왔는데 갑자기 항구로 이제 중국군이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권 정말의 어떤 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중 관계가 완전히 돌아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가까운 듯 한데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또 내막이 있었군요, 사연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전략센터 평양24 강철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